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 문정부 이렇게 못할 수 있나? 뭐 우리가 이게 이제 지금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비슷하긴 한데요. 네. 이번에 문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 이제 네. 이 이야기는 이제 제가 뽑아봤습니다만은 이제 문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뭐 시즌 2 제가 네. 만드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시즌 2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네. 왜? 노무현 정권 하에서 노동부 장관을 했던 분, 노무현 정권 하에서 노동부 장관이 3사람이었습니다. 그중에 2사람이 어제 무슨 포럼에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렇게 못할 수 있나? 네.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이라면요, 그 정부 내에서도 그 정부의 장관 내에서도 가장 진보적이고 좌파 정보라면은 네. 그런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분이, 한 분은 이상수 뭐 정치인 출신이죠. 한 분은 네. 김대환 교수 출신입니다. 이른바 진보 경제학 전공했던 그런 분이신데 그 두 분이 야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못할 수 있나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어설픈 진보, 개념 없는 정치의 합작품이다. 네. 제가 정확히 지적을 한 겁니다. 어설픈 진보, 개념 없는 정치, 현 정부의 실정의 모든 것을 딱 정리하자면 어설픈 진보, 말도 안 되는 진보가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정치하다 보니까 이 판국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무가내 진짜 막가파 고집불통 정권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를 자신들이 꿈꿨던 정말 돈도 안 벌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러면서 맨날 이상한 책, 그것도 20 몇 년 전에 네. 그 책을 80년대. 가지고 네. 그대로 우리를 몰모토로 삼아서 이거는 우리 경제를 마루타로 삼는다는 거는 제가 보니까 그들이야말로 친일이다. 경제는 친일 경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국 경제죠. 네, 네, 만국 경제입니다. 네. 자, 마이크 최님께서 10,000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마이크 최님은 네. 여러 번 후원해 주시고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최님이 네. 왜 후원을 하셨냐? 문재양 구속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파이팅 하겠습니다. 진짜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정말 그 기가 막힌 것이 이분들은 진짜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그 내부 안에서도 굉장히 놀란 것 같고요. 또 어저께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이 경남을 갔습니다. 네, 가가지고 그렇죠. 이 똑같은 그 이재명 지사도 있고 똑같은 처진데 드루킹의 그 바둑이인 아주 그냥 김경수 지사를 그냥 막 팍팍 밀어주면서 뭐 4차 혁명이 어쩌고 하는데 참 누가 썼는지 저렇게 읽지도 못하나 진짜 공허하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경제에 대해서는 어느 날은 뭐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하는 그거는 고용에 대해서는 실패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조선이 최고다. 도대체 써주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각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A가 쓰고 오늘은 B가 쓰고 근데 A랑 B하고도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검찰이 그 이재명 기소한 거하고 똑같죠. 네? 저는 제가 이제 글 네. 이제 뭐 저도 연설하려면 좀 합니다. 그래서 잘해요. 연설에 하면 누가 연설하는가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글을 제가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글 써주는 친구, 아마 연설 비서관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겉멋에 든 친구예요. 아하. 굉장히 겉멋에 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말장난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거예요. 글도 쇼라고 생각하나 글도 봐요. 쇼예요, 진짜요. 네. 자, 어제 제가 이 말을 보고 제가 야, 이 친구들 지금 무슨 생각이냐.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살고 대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산다. 자, 이들이 그럼 대기업이 한 게 뭡니까? 대기업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이 살아야. 아니, 상황 따라 그냥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중소기업, 전 최저임금의 가장 큰 피해자, 그다음에 주 52시간의 가장 큰 피해자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들은요, 최저임금 피해받지 않아요. 52시간 피해받지 않아요. 중소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데 자기들이 중소기업 죽이는 그런 관련 법,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중소기업이 살아야 또 대기업이 산다. 대기업은 이 사람들한테 적폐입니다. 적폐 잡겠다고 지금 삼성 잡고 다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또 대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산다. 논리가 맞지 않아요. 논리가. 그래놓고 이 사람들은 이제 말은 굉장히 멋있죠? 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소기업 살아야 대기업 살고 대기업 살아야 국가 경제 산다? 자기들이 한 게 뭔데요? 한 게 뭔데요? 그래서 저는 선발을 다시.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아휴. 대체 뭘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면 그냥 앞에 있는 쳐버리자 이런 생각인지, 그래서 경제 정책에 관한 한 제가 오늘 인터뷰 보니까 김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동부 장관, 노무현 네. 정권의 노동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현실 감각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변하라고요? 아니, 변했다고요? 이렇게 얘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합법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네. 변했다고요? 고백컨대 변했습니다. 하루하루 국정을 챙기다 보니 변하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 이렇게 못할 수 있나? 전 정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변화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런데 변할 기미가 안 보여요. 왜? 운동권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신은 뭐냐 후보 시절에 제가 물으니까 나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의 태엽감은 인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엽도 그들이 이제 이 심심할 때 감아주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안 감아주니까 지금 태엽이 풀려갖고 경제에 대해서 가뜩이나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도 지적을 해주는데 탁현민이 지금 퇴근할 시간이라고 아니 어디다 행정관이 대통령을 퇴근을 시킵니까? 저는 그거를 이렇게 딱 보면서 쇼예요. 저도 쇼가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저들은 그 보는 바로 그 형태. 저들은 저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탁현민이 한데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유시민하고 같이 맞담배 피우면서 소주 마시고 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시민하고 탁현민하고 뭐 수준이 똑같은 데다가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그 어떤 이렇게 꼴통스러운 어떤 결기라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도 아니니까 탁현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탁현민 없으면 안 되는 태엽을 감아주는 건 탁현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이 씬을 보고 그 쇼를 보고서 저건 쇼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자, 리테이터님께서 2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리테이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가 전격 교체하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정부 아마 우리 이제 이 TV를 보시는 분들 또 앞으로 뭐 보실 분들 네. 한국 정치에서 한국 국가를 운영하는 또 운영 체계에서 운동권 세력을 추방해야 됩니다. 저는 운동권 세력 추방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운동권 세력 한때 저도 뭐 던지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한국 사회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그 세력이 운동권 세력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운동권 세력, 운동권 정부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제 제안을 하겠어요. 제가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권이 국가 운영하다는 나라 망한다. 운동권 정부 추방운동, 운동권 세력 추방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효는 끝났습니다. 혜택 많이 받았습니다. 할 것 다 해 먹었습니다. 더 이상 해 먹지 말고 이제는 운동권 세력 몰아내야 됩니다.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운동권 세력 70년대, 80년대 특히 80년대 사고 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재단하고 대한민국을 보는 그런 세력들은 이제는 몰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진짜 그 체육대학교 출신들이 그걸 원하더라고요. 그 운동권 때문에 자기들이 아직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그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네. 이거를 그들이 그냥 네. 완전히 망해먹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동권이 진짜 망치는 네. 그러니까 몸도 영혼도 다 망치는 배드 바디, 배드 마인드인데 우리가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인데 굿바디인데 저들이 우리를 배드 바디로 만들고 있다. 저는 정말 체대 출신이 이렇게 격렬하게 호소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래양 나무께서 이 말씀을 드려요. 기득권 적폐보다는 낫지 않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적폐하는데 뭐가 적폐인가 요즘 제가 고민해봐요. 적폐? 야, 적폐 청산하자? 뭐가 적폐인가? 그럼 이제 현 정부에서는 지난 10년 보수 정권 때 쌓았던 게 적폐라고 하는데 현재 들어간 것은 우리가 적폐라고 100배 양보해서 칩시다. 보수 정부 10년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쌓아온 적폐입니다. 그래요. 굳이 적폐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우리 뭐 공정하게 채용 안 한다? 이 정권 문제가 아니고 전 정권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돼도 우리 사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든 적폐는 보수 정권 10년 다 몰아넣는 거예요. 적폐가 뭡니까? 적폐하는데 저희 고민해봐요.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적폐가 뭔데? 대한민국이 뭐 얼마나 잘못됐는데? 그렇게 대한민국이 잘못됐으면요. 여러분들 전 세계 사람들 대한민국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여행 나가서 한국 사람들 대우받습니다. 동남아 사람들 대우받잖아요. 전 세계인들 본 시각도 객관적입니다. 우리
현 정권 말대로 적폐적폐한다면 대체 우리 이미 망했어야 될 나라예요. 대체 뭐가 적폐입니까? 뭐가?